네, 안전 스캐너의 설정을 위해서 시크의 소프트웨어랑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USB도 지원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USB 케이블을 이용해서 PC에 있는 소프트웨어랑 시크 소프트웨어랑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크 소프트웨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안전 레이저 스캐너가 연결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실제 설정을 위해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 설정 항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세 설정 항목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어떻게 설정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간단하게 모니터도 가능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화면이 있기 때문에 정상 동작을 하고 있다고 감지가 되고 있고요. 설정은 이제 컨피그레이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설정 항목에는 디바이스 네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간단하게 텍스트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특별히 변경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스테이셔너리랑 모바일. 이제 정지 상태에서 안전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은 이동하는 물체에 탑재되어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테이셔너리로 선택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설정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 영어, 이탈리아, 프랑스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글은 지원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로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노멀 형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노멀 형태로 체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제품을 거꾸로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업사이드 다운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거꾸로 표시가 돼서 실제 사람이 작동을 할 때 정상 작동을 하는지 이렇게 구분하기 용이하도록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모니터링 플레인, 즉 이제 감지 영역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감지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감지를 할 거냐, 혹은 수직 방향으로 감지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수평 방향으로 감지를 하는 걸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지하는 부위, 원하는 직경에 따라서도 선택을 옵션을 달리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작업자의 발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성인 남성의 다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그 70으로 선택을 하면 가능할 거로. 그리고 멀티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특수 기능이긴 한데, 동시에 여러 영역을, 여러 필드를 감시를 하게 돼서, 그래서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멀티 샘플링 기술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이클 타임이라든가 혹은 이제 모드라든가 이런 거는 설정을 할 수가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필드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실제 감지되고 있는 필드를 표현되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지금 바로 옆에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근접하게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5m까지는 영역이 감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서 최대 9.5m까지도 감지가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감지 영역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드는 이거는 제가 임의로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요.
예로 들자면 이제 필드 영역이 붉은색은 그 프로텍티브라고 해서 이제 보호 영역이 되겠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작업자가 이 반경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뭐 기계 장치를 정지해야 된다던가 할 때 이용하는 그 감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워닝이라고 해서 여기는 뭐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 위험 반경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보호 반경, 위험 반경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영역은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영역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설정이 다 가능하게끔 복수 개의 설정도 다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설정해놓은 영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특정 영역의 경우에는 이제 감지 영역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어서 사용자분들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이 항상 있는 위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감지 영역에서 제외할 수 있게끔 설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감지되는 신호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상위단으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혹은 상위단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제어가 가능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들은 아까 이제 앞에서 설정을 했던 필드, 즉 영역들을 설정한 거에서 실제 표기라든가 이 감지를 어떻게 할 거냐를 구분하는 그 모니터링 케이스 설정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필드인 초즈 필드에서 보호 영역과 이제 감지 영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숫자로 이렇게 넣어놨고요. 추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두 번째 필드를 이런 식으로 띄워넣을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이 넘버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영역이 어디가 감지되고 있다를 디스플레이 창을 통해서 확인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동시 감지 개수는 모델에 따라서 상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재원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팅된 그 감지 영역들, 보호 영역들을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는 영역도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감지 영역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감지가 안 되는, 여기는 영역 바뀌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지 영역에서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감지가 됐다고 해주면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옵션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감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쭉 설정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 설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그 디바이스에 저장을 하기 위한 동작을 이 단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디바이스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저장을 한 상황입니다. 감지 범위에 따라서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그 감지 영역 밖에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점점 가까이 가게 되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러니까 워닝 필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설정한 프로텍티드 필드 영역 내에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감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